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유튜브에서 재테크 자기개발 동기부여 콘텐츠를 올리고 있는 김작가TV 채널의 운영자 김도윤 작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13년 동안 인터뷰를 하셨잖아요. 1000명의 성공한 사람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알게 되신 그런 어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한 그 국제 연구 기관에서 주요 선진국 17개국 19,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질문이 뭐였냐면 당신에게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대부분의 국가들이 1위로 뭐라 답했을 것 같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네. 표면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돈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가족이었습니다. 아, 가족이요. 17개 국가 중에서 15개 정도 국가가 가족을 꼽았어요. 근데 한국이 지금 노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위로 꼽은 게 돈이에요. 그러니까 17개국 중에서 예. 돈을 1위로 꼽은 국가는 한국뿐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국가들도 돈이 중요한 요소에 들어가긴 하죠. 근데 첫 번째는 아니라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돈을 행복의 척도로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 돈을 버는 이유가 내가 사랑하는 아내, 남편, 내 자식, 내 부모님 이 경제적 자유를 내가 돈을 벌어서 함께 누리고 싶은 거잖아요. 나만을 위해 버는 게 아니라 가족을 위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어쩌면 내 반려견을 위해서 번다면 그들과 시간을 좀 함께 보내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당장 돈을 버는데 너무 좀 그게 중요하다 보니까 때때로 소중한 것을 좀 많이 놓치게 된다. 그래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의 건강도 잃고 가족하고도 소원해지고 그러면서 언젠가 돈을 많이 벌면은 이 모든 게 해결이 될 거야라는 착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이제 38세 유튜브 시작하고 순자산이든 뭐 소득 기준으로도 상위 1% 안에는 이제 겨우 정도 들어갔는데 사실 여기서 더 하면 더 경제적 자유, 진짜 부자에 가까워질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작년에 냈던 머니 트렌드라는 책에도 적었던 마지막 문장이 뭐였냐면 저는 스스로 부자가 되는 길에서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라는 걸 적었거든요. 왜냐하면 돈을 번 이유 아까 말씀드린 거 어쨌든 내가 경제적 자유를 이뤄서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저희 반려견 5월이 그다음에 제 가족 나중에 언젠가 결혼하면 생길 아이 그런 친구들과 같이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돈 버는 게 너무 재밌네 유튜브 구독자 늘어난 게 너무 재밌어 조회수 늘어난 게 너무 재밌어 이거 사업부터 확장해볼까 하면 계속 그쪽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누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적용을 시키려면 내 삶에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만족해야지 그걸 주변 사람들과 좀 함께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이게 그 만족을 한다는 게 내가 어떤 평가를 내는 거에 있어서 리미트를 정한다. 그렇죠. 라는 어떤 표현으로 생각을 해봐도 괜찮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돈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돈은 인생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5가지 안에 꼭 들어갑니다. 근데 어느 정도 벌면 그러니까 비중이라는 거죠. 비중. 예를 들면 내가 20대 30대 때는 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승진하기 위해서 열심히 더 노력을 해야죠. 예를 들면 90을 노력을 한다 칠게요. 10%는 워라밸에서 이제 나에 주는 거죠. 근데 내가 어느 정도 이제 40대 50대가 됐어요. 내가 직급도 좀 올라가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비중을 워의 비중을 좀 내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라의 비중을 올려야 되겠죠. 근데 보통 이제 돈을 좀 많이 벌거나 벌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버는 방법을 알잖아요. 그리고 버는 스킬이 생겼잖아요. 경력과 역량도 쌓였잖아요. 더 하게 되거든요. 또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거니까. 맞아요. 그게 또 재밌고 예.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고 그 멈추지 않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기분이랄까. 그래서 저는 제 주변에 이제 부자분들 제가 이제 재테크 채널을 하니까 부자분들 얼마나 많이 만났겠어요. 제가 정말 닮고 싶은 행복한 부자는 엄청 그렇게 많진 않아요.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1000명 이상 만났고 지금도 계속 만나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일반 사람들보다 부자들이 행복할 확률은 높습니다. 왜냐하면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을지 몰라도 불행으로 떨어지는 건 막을 수 있어요. 제가 최근에 저희 아버지께서 좀 몸이 안 좋으세요. 그래서 이제 병원도 가고 병원비도 들고 그다음에 뭐 간병사라든가 이런 분들도 돈을 써야지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 달에 이제 몇백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몇백이 부담스러우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본질은 뭐죠? 아버지의 건강이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그 건강을 걱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돈이 너무 많이 나가면 이제 돈이 본질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돈은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만족할 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정말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가 저는 과락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옛날에 시험 칠 때 보면 대부분 뭐 100점 만점 60점 맞고 뭐 70점 맞고 이런 것들 총점으로 성적이 나오는 것도 있지만 자격증 시험 같은 경우에 어떤 한 과목이 60점 미만으로 딱 점수가 나오면 그 시험이 탈락되는 시험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과락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인생에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가족, 일, 취미, 건강 뭐 기타 몇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사실은 과락이 터지면
나머지를 다 빨아들이거든요. 그건 서울 아산병원의 노년내과 정유현 교수님이 해주신 얘기인데, 근데 제가 1,000억이 있어요. 근데 건강을 잃었어요. 그 돈이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죠. 근데 제가 나머지가 다 좋아요. 가족과도 관계가 좋고 일도 하고 있고 취미도 있고 한데 돈이 한 푼도 없네. 그럼 이 내 소중한 것들을 즐기거나 지킬 수 있나요? 지킬 수 없죠. 지킬 수 없죠. 근데 많은 한국 분들이 아까 전에 1위가 돈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절대 척도가 되다 보니까 나머지에서 가락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특히 사랑, 가족, 여기서. 이거를 나중에 돈을 벌고 완전히 부자가 되고 나서 회복하겠다. 근데 그게 그리 쉽지 않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김 작가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늦은 나이에 시작을 했고 책에서 보니까 힘든 시기를 보내셨다고. 그쵸. 네. 그런 사람들이 또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수도 있고 나는 이미 너무 늦었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언제고 그리고 그 시기를 보낸다면 어떻게 보내야지 될까요? 일단 그 늦었다고 생각하신 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늦은 거 맞다. 일단 이 현실을 저는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니 안 늦었어 지금 시작해도 괜찮아. 아니요 안 괜찮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생각하는 그 불안증은 뭐 스스로가 만든 병이에요? 실제로 늦었다고 생각할 만큼 늦었으니까 늦은 거예요. 중요한 거는 늦은 만큼 내가 그걸 명확하게 인지하고 그 인지해야지 열심히 하겠죠. 저는 말씀하신 대로 노시님이 지각 인생을 살았어요. 지각 인생. 네, 저 24살에 대학교 4년제에 입학을 했고요. 30살에 졸업을 했고요. 취업도 보통 잘 취업하는 사람들은 정규직 한 번에 가잖아요. 저 인턴십 3번 했고, 계약직 1년 했고, 그리고 정규직 됐어요. 심지어 지금 결혼도 늦었어. 그러니까 저는 제 인생 대부분에서 많이 늦었는데, 그래도 지금 앞서 말씀드린 뭐 일이라든가 경제적 자유나 이런 부분에서 늦지 않았던 거는 늦었다라는 거를 너무 절실히 깨닫고, 정말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여기 온 거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늦었다고 생각한다면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낙관으로는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시기는 저는 인생에서 힘든 시간들, 역경의 시기를 좀 어떻게 지나가느냐가 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에 어떤 문장이 있냐면, 어떤 때의 시련은 큰 그릇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대개의 경우 시련이란 보통의 그릇을 찌그러 놓기가 일수란다. 그러니까 시련이라는 게 그거를 너무 큰 고통이나 아니면 적당한 시련이 왔는데 그거를 자기가 못 견디면 그릇 자체가 깨지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제게도 뭐 시련이 취업도 늦었었고, 그 다음에 뭐 학벌에 대한 컴플렉스도 있었었고, 외모 컴플렉스도 있었었고, 뭐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이 채널이랑 관련된 심리로 얘기한다면 사실 저희 이제 가족에 좀 비극적인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저희 형이 이제 13년 전부터 이제 우울증을 좀 앓고 있었고요. 정말 심하면 어디를 가냐면 대학병원의 정신과에 폐쇄병동이 있어요. 그게 거의 마지막에 이제 위험한 분들 거기도 입원을 하셨는데, 그런 형이 이제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냥 스스로에게 안 좋은 선택을 하셨는데 다행히 이제 살아남으셨고 지금 잘 살아가시는데, 그런 형을 보면 당연히 가족은 휩쓸릴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저도 마음이 아플 거고 저희 어머니도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하시면서 저희 어머니도 우울증을 앓으셨어요. 사실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저희 형이 있었던 정신과 폐쇄병동에 입원을 했던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어머니께서 새벽 한 1시쯤에 안 좋게 돌아가셨죠. 그때 이제 제 인생에서 완전히 이제 바닥을 쳤고, 더 최악은 그로부터 제가 한 1년, 2년 정도에 있다가 저도 우울증이 걸린 거예요. 그때 한 10평짜리 원룸 빌라에 살고 있었는데 딱 여기 구석에 있어가지고 저 천장을 막 보면서 그냥 아무거나 하고 싶은 뭐 욕망 자체가 없으니까 뭐를. 그리고 이제 뭐 바깥에 나가면 막 건물 위를 보는 거죠. 막 저런 데에서 뭐 어떻게 하면 좀 되게 무섭더라고. 왜냐면 너무 아플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선택을 안 했는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결국에는 그 사건 자체를 우리 어떻게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럼 바꿀 수 있는 거는 그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저는 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두 가지 필요한 게, 한 가지가 관점이 긍정과 부정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건데, 여기서 부정은 뭐냐면 극단으로 생각을 안 좋게 가는 거죠. 엄마가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 내가 그때 뭘 했으면 엄마를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부정과 할 수 없는 것이 결합되면 어떻게 되냐면, 깨고 나면 다시 몇 년 전에 돌아가서 엄마를 내가 살릴 수 있지 않을까. 막 이런 망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 정신병이 걸린 건 아닌데 너무 아프니까, 너무 힘드니까 막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제가 수렁에 빠졌는데, 혼자서 지금 더 막 허우적되면 더 빠지잖아. 그쵸. 저는 물속에서 허우적대는 사람이 더 허우적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겠거든요. 내가 죽겠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살기 위해서 막
막 하는데 그런 생각들이 더 저를 올가매는 거죠. 그때 이제 했던 거는 긍정과 이제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건데, 여기서 긍정이 내가 엄마를 살릴 수 있어,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이제 시련을 겪었으니까 난 강해질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어머니가 굉장히 안 좋게 돌아가셨고 나도 안 좋게 지금 우울증에 걸렸네. 아 도윤아, 근데 이건 너 잘못이 아니라 너도 되게 불쌍한 거야 지금. 너도 지금 너 스스로를 토닥여 줘야 되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이걸 얘기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너를 위로하게 해야 하는 게 맞아. 이거는 네 잘못이 아니야. 어쩌다 벌어진 그냥 사건이야. 거기서 너를 너무 힘들게 하지 마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했던 게, 시간과 공간과 인간 이런 것들을 다 바꿨는데, 예를 들면 저는 그때 이사도 갔고요. 차도 바꿨어요. 제가 그때 돈을 많이 버는 시기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적당한 외제차로 바꿨어요. 어차피 내가 죽으면 그 얼마 안 되는 돈 어차피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내 돈은 아니잖아 이제. 그 돈을 써야겠다. 그리고 그때부터 어차피 내가 죽으면 그 돈 다 의미 없잖아요. 식당 가서 맛있는 걸, 비싼 걸 먹었어요. 왜냐? 내가 죽으면 의미 없으니까 나를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해줘야 된다. 왜냐? 난 너무 지금 불쌍한 상태니까. 제일 힘들 때가, 이 영상 보시고 우울증 겪어보신 분들 완전 공감하실 텐데, 이렇게 낫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뭔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나한테 조금만 기분이 안 좋은 일 있으면 다시 빨려 들어가. 그 터널에서 빛을 보고 나가고 있었는데, 이제 빛에서 뭔가 문을 열 것 같은데 갑자기 내가 뒤로 확 빨려 들어가서 다시 어둠이 돼요. 그때가 전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아, 이거 영원히 극복 못하는 건가? 그러니까 그거를 한 몇 번인가 몇 수십 번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겪다 보니까, 아, 너무 초조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1년 안에 완치하겠다가 아니라, 아, 평생 내가 우울증을 달고 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천천히 낫자. 그 여유가 오히려 그걸 낫게 하는데 훨씬 큰 도움을 주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어쨌든 중요한 결론은, 긍정과 부정 중에서 긍정을 바라보셨으면 좋겠고, 아무리 힘든 순간에서도 긍정이 낙관이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만 인식하자는 거예요. 최악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시면 저는 좋겠고, 최근에도 사실 저는 1월 달에 건강검진 했거든요. 그동안 유튜브 하면서 미친 듯이 달렸을 거잖아요. 그냥 구독자 200만이 될 리는 없잖아요. 그쵸. 물론 운도 좋았고 저희 PD님도 도와주시고 시청자분들 사랑했지만 저도 갈아 넣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강검진도 못 받다가 올해 1월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하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모양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왜요? 하니까 이거 이런 모양은 암일 확률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정밀 검사를 해야 한다 해서 세포 검사를 해서 딱 이걸 찔러서 여기 있는 세포를 꺼내서 조직 검사를 하는 게 있대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암일 수 있는 확률이 5에서 20%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좀 충격을 또 한 일주일 받았습니다. 나 이제 경제적 자유 좀 달성하고 이제 좀 즐기면서 여유 있으면서 행복하려고 하는데, 왜 갑자기? 딱 일주일 지나고 제가 이제 생각을 정리하고 뭘 했냐면, 여기서 똑같이 했어요. 그냥 긍정에서 부정에서 긍정 보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 지금 내가 뭐 이거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하기 전에 돌아서 이 모양 이상한 거를 좋은 모양 만들 수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 검사했더니 3단계가 나왔어. 3단계 뭐냐면, 암 초기 말기 이런 게 아니라 3개월 뒤에 재검해야 되는데 암일 확률이 5에서 한 20%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며칠 전에 재검했거든요. 이제 다다음 주에 결과가 나와요. 근데 저는 지금 사실 마음이 너무 편해요. 진짜 여기 촬영 중에서 한 얘기가 아니라 친한 지인한테, 저희 PD님들한테도 저는 지금 전혀 스트레스가 없다. 제가 이제 긍정과 이제 할 수 있는 게 딱 집중하니까, 어차피 갑상선 암으로 죽을 병은 아니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갑상선 암 만만한 암이래 하면서 이런 위로하면 안 됩니다. 이런 어줍잖은, 그럼 네가 걸려봐. 어쨌든 죽을 병 아니고, 그 다음에 갑상선 아닐 확률도 높은 거잖아요. 그럼 이제 내가 암이라고 치자. 그냥 지금 암이라 생각하고 있어, 사실은. 그게 더 마음 편하니까. 그러면 내가 어쨌든 수술을 해야 되니까 서울에서 어느 병원이 되게 유명하고 어떤 선생님이 명의지 찾았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예요? 돈이 나갈 거잖아요. 나는 그 충분한 수술하고 입원할 만큼의 돈이 있는가? 돈이 충분하네. 그다음에 마지막에 했던 거는,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뭐지? 식단 관리랑 운동을 좀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이후로 한 6kg 정도 빼고, 식단도 엄청 옛날보다 열심히 관리하거든요. 그러면서 훨씬 건강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은 결과가 어떤지에 관계없이 되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어떤 일이 닥치면 당연히 힘든 순간이 강도에 따라서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는데, 그걸 영원히 안 좋게 볼 수도 없고 영원히 할 수 없는 것에 집중해서 그렇게 해서 나으면 좋아요. 그렇게 해서 뭐 나아질 게 있으면 해줘도 되는데, 하등 도움되는 게 없다는 거죠. 그냥 내가 긍정적으로 이 상황 그대로만 딱 인식하시고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딱 하시면, 그 상황을 바꿀 수는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는 좀 더 나아지고 나는 좀 더 행복해질 거라 저는 생각해요.
정말 죽음을 굉장히 밀접하게 느꼈기 때문에 내 삶에서 정말 소중한 것들을 그쵸. 바라볼 수 있지 않았나. 맞아요. 예. 자,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요 책, 내가 1000개 인생에서 배운 것들 책을 내면서 이제 이 책 홍보 차원에서 사실 출연한 것도 있고, 그런 승낙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제가 이 책에서 하고 싶은 말은 딱 한 가지예요. 과연 우리가 인생에서 마지막에 갔을 때 어떤 말을 남기고 싶을까요? 아씨, 돈을 좀 덜 벌었네. 아씨, 덜 누렸다. 아, 내가 저 위치까지 더 갔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은 저는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냥 그때 가서 할 말은 그냥 미안해, 사랑해일 것 같아요. 딱 2단어일 거예요. 미안해 사랑. 예. 근데 이 말을 우리가 뭐 사업 비즈니스 하는 분한테 얘기할까요? 아니겠죠. 아니죠. 예.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할 겁니다. 실제로 그 미국의 이제 9.12 테러 사건,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그 다음에 대구에도, 제 고향인 대구에도 지하철 참사 사건이 있었어요. 거기서도 이제 죽기 전 마지막에 그분들이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이제 친구한테 남긴 메시지라든가, 그 다음에 목소리가 녹음되거나 이제 문자가 유튜브라든가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거기서 남겼던 말도 딱 2개예요.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그래서 저는 남은 인생이 지금 어떤 분들은 10년 남았을 거, 어떤 분들은 60년, 어떤 분들은 80년 남았었잖아요. 언젠가 어쨌든 그분들한테 그 말을 할 사람들에게 내가 아무리 잘해도 그 말을 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열심히 돈을 벌고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어느 정도 시간은 그 말을 할 사람한테 잘해주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그 말을 할 사람들에게 미리 좀 오늘 하루 소중한 시간 내서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 만약 그게 없다면 꼭 그런 사람을 인생에서 찾았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 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김도윤 작가님을 모시고 13년간 1000명의 사람을 만나면서 인생에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